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 과연 이 사랑은 행복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삶의 공허함에 지쳐있던 50대 남성 박철민.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독일 베를린으로 떠나 20대 독일 여성 레나를 만납니다. 나이와 국경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예상치 못한 생명의 축복까지 찾아오는데, 하지만 이들의 행복 뒤에는 충격적인 두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박철민은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도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특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세요. 박철민은 50대 중반의 한국 남자였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왔다. 한국의 명문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년 넘게 한 분야에서 묵묵히 기술 개발에 매진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혁신적인 기술들은 회사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그는 늘 성공한 연구원이자 성실한 가장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젊은 시절 그는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고, 주말에도 가족보다는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회사에서 인정받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감성보다는 이성이 앞서는 실용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 여겼다. 그의 결혼 생활은 순탄했지만 깊이가 없었다. 아내는 현모양처의 전형으로 살림과 육아를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뜨거운 사랑이나 열정적인 감정 교류는 없었다. 그저 사회가 정한 모범적인 부부의 틀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이었다. 대화는 주로 자식들의 교육 문제나 집안일에 국한되었고, 서로의 감정이나 내면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두 자녀 역시 그의 기대에 부응하여 명문대에 진학했고,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자녀들은 스스로의 삶에 바빴고, 아버지와 살갑게 대화하는 일이 드물었다. 철민은 그런 자녀들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퇴직을 5년 앞둔 어느 날, 박철민은 문득 자신의 삶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았다. 평생을 바쳐온 직장에서는 후배들이 그의 자리를 채워나가고 있었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제갈 길을 갔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찾기 어려울 만큼 멀어져 있었다.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시달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진정한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스러웠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흰머리와 깊어진 주름으로 가득했다. 청춘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인 것 같았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남들처럼 북적이는 삶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던 사람이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인간관계에 서툴렀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자유에 대한 동경이 존재했다. 그는 획일적인 한국 사회의 기준과 빡빡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오래된 여행 잡지를 뒤적이며 잊었던 꿈을 되살리려 애썼다. 그러던 중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독일에서 살아보기라는 글을 접하게 되었다. 학창 시절 독일어를 잠시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독일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문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에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이라면 어쩌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아내에게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짧고 단호한 통보를 전했다. 아내는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그들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그녀는 그의 결정에 대해 어떤 논쟁도 하지 않았다. 단지 차가운 침묵만이 그들의 이별을 대신했다. 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독일 베를린으로 떠났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홀로 시작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작은 아파트를 얻고 어학원에 등록하여 독일어 공부에 매진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늘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왔던 그에게 베를린은 거대한 미지의 세계였다.
그는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재즈 클럽에서 밤늦도록 음악을 들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자유로움을 느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베를린의 한 작은 재즈 클럽. 낡았지만 아늑한 분위기, 은은한 조명 아래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칵테일을 홀짝이며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앉은 테이블 옆바에서 능숙하게 칵테일을 만들고 있는 여인에게 시선이 닿았다. 그녀의 이름은 레나. 20대 후반의 젊은 여인으로 붉은 갈색 머리에 활기찬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손님들과 유쾌하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철민은 그녀의 자유분방하고 활기찬 모습에 묘하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 클럽의 분위기가 참 좋네요. 그의 서툰 독일어에 레나가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편하게 즐기세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짧은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레나는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낮에는 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밤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준호는 자신이 한국에서 온 은퇴한 연구원이며 뒤늦게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레나는 그의 이야기에 감탄했다. 정말 멋지네요. 50대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선 그런 게 가능한가요? 레나의 순수한 칭찬에 준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인정에 기뻤다. 나이와 국적의 장벽은 그들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음악, 예술,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준호는 레나에게서 젊은 날 잃어버렸던 열정과 생동감을 느꼈고 레나는 준호의 지혜로움과 따뜻함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다. 그들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는 레나에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교감을 느꼈다. 그 후로 철민은 매일 저녁 그 재즈클럽을 찾았다. 레나가 바텐더 일을 마치면 그들은 함께 베를린의 밤거리를 걷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들은 박물관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미술관에서 현대 미술에 대해 토론했다. 레나는 준호에게 독일의 젊은 세대가 가진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준호는 그녀에게 한국의 문화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레나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듯했다. 가면을 벗고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다. 레나 역시 준호에게 깊은 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젊은 남자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준호의 안정감과 사려 깊음에 위로를 받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고 그녀의 자유분방한 예술 활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늘 어딘가 억압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그는 그녀의 꿈을 응원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감성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삶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다. 어느 날 베를린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준호는 레나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오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레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할 수 있을까요? 레나는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함께해요, 우리. 그들은 베를린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결혼은 쉽지 않았다. 레나의 부모님은 준호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극심하게 반대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내 아버지 뻘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남자를 만나는 거니? 정신 차려. 그들은 레나에게 준호와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레나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녀는 준호와의 사랑이 진실하며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준호 역시 레나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레나의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진심을 전했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레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결국 레나의 부모님은 마지못해 그들의 관계를 인정했다. 한국에 있는 준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재혼 소식에 놀랐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은 철민의 삶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들은 베를린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클럽 친구들과 레나의 지인들만이 참석한 조촐한 자리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결혼 후 그들은 베를린 외곽의 아담한 주택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준호는 레나를 위해 한국 음식을 만들고 레나는 그에게 독일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며 행복한 신혼을 보냈다. 그는 잃어버렸던 청춘을 되찾은 듯 활기 넘쳤고 레나는 준호의 사랑 속에서 더욱 성숙해졌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레나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했다. 아침 식사 중에 그녀가 손을 떨며 건넨 임신 테스트기는 선명한 두 줄을 보여주고 있었다. 준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는 레나를 꼭 안아주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약속했다. 레나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준호는 자신이 이제 진정한 가장이 된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레나의 임신 기간 동안 준호는 그녀를 극진히 보살폈다. 함께 산책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였으며 태교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는 아이의 방을 꾸미고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레나 역시 준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아이의 탄생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듯했다. 그의 텅 비었던 삶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드디어 레나가 출산하는 날, 준호는 병원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긴 기다림 끝에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준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건강한 여자아이를 안고 나왔고 준호는 갓 태어난 자신의 딸을 품에 안았다. 그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그의 늦은 사랑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들은 아이에게 루나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루나는 준호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레나에게는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셋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다. 준호는 이제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루나의 웃음소리는 그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루나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준호와 레나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준호는 매일 아침 루나의 웃음소리에 잠을 깨고 함께 산책하며 동화를 읽어주었다. 레나는 루나에게 독일의 동요를 가르쳐 주었고 준호는 루나에게 한국의 전래동화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문화적인 차이를 아이와 함께 나누며 조화로운 가정을 만들었다. 준호는 루나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루나의 눈빛에서 순수한 행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성공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루나가 첫돌을 맞이한 어느 날, 레나의 부모님이 독일에 방문했다. 그들은 루나를 보며 기뻐했고 준호에게도 따뜻하게 대했다. 오랜 시간 준호와의 관계를 반대했던 그들이었기에 준호는 그들의 변화에 안도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레나의 어머니가 루나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 예쁜 아이구나. 내 동생 어렸을 때랑 똑같네. 준호는 순간적으로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가 예쁘다는 칭찬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레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며칠 후 레나의 부모님이 떠나고 난 뒤 준호는 레나에게 무심코 물었다. 어머니가 루나가 당신 동생 어렸을 때랑 똑같다고 하시던데 정말 닮았나? 레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준호의 눈을 피했다. 준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며칠 동안 레나는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였다. 준호는 그녀의 불안한 모습에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레나에게 진실을 요구했다. 레나, 무슨 일이야?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 거지? 레나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사실 선천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던 동생은 사실 루나의 친엄마였다. 루나는 레나의 여동생이 낳은 아이였고 레나가 아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준호에게 숨기고 입양한 아이였다고 했다. 그녀는 준호를 사랑했고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준호가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다고 흐느꼈다. 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레나가 자신을 2번이나 속였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완벽한 행복이 철저하게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준호는 결국 침묵을 깼다. 그는 레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루나를 사랑하고 당신과의 지난 시간을 거짓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에서도 늘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자신을 속여왔다. 이제 이 마지막 삶의 여정에서까지 자신을 속인 거짓에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레나의 거짓말은 그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는 이 고통마저도 자신이 겪어야 할 운명이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레나와 루나가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다. 레나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그녀는 준호에게 더 이상 그를 속이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그와 루나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의 잔재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더 복잡한 형태의 관계였다. 준호는 루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는 루나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레나를 떠날 생각도 없었다. 독일과 한국, 그리고 한 남자의 노년과 한 여인의 삶이 교차하며 엮어진 이 특별한 인연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그의 노년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껍데기뿐인 성공을 좇지 않았다. 그의 삶은 비록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홀로 외로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이 삶의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